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에서 일본 사회문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숙입니다. 이렇게 북터뷰를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책은 현재 일본이 직면한 인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 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2022년 현재까지 32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2060년까지 약 3,200만 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감소인데요. 이러한 인구 감소의 80%가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생산 능력은 크게 저하되고요. 또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젊은 인재를 충원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비 시장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 정부는 이 모자라는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 엔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재정 파탄은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이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 급격히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실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일본이 직면한 인구 위기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또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일본의 위기 상황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인구 문제의 출발점이 30년 정도 늦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출산율이 단기간에 매우 급격한 형태로 하락했기 때문에 일본보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2060년에 한국의 고령자 비율은 43.8%이고요, 생산 연령 인구는 48.5%, 또 유소년 인구는 7.7%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수치는 일본보다 고령자 비율이 더 높고 또 생산 연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 비율은 더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만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만든다. 인구 문제를 고찰한다는 것은 숫자로 표현된 인구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구성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매일매일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서 가족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어린이가 태어나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잠재 능력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주는 사회,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도전적이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젊은이로 활약한다. 이런 젊은이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성장하며 그 성장의 열매는 사회 성원 모두가 함께 누린다.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말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개혁을 하지 못해 문제를 키워온 일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한국은 일본식의 미시적 조정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되돌아보고 또 필요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에서 방금 전 읽어드린 글귀를 추천했습니다. 인구 문제를 탐구한다는 것은 인구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로 표현된 인구 통계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당시 사회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1.0 이하의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또 취직하기까지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또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평생 주눅이 들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데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십 년 동안 개혁을 하지 못해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